안녕하세요. 오늘은 노블한 낭만주의자, 멋진 바이올리니스트 윤동환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이올리니스트 윤동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여기 모시니까 저희 사무실이 환하게 빛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 너무 공간이 예뻐서 아, 그래요? 네, 저번 마스터 클래스 때도 그렇고 너무 좋아요. 올 때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좀 편하게 이렇게 말씀을 네. 나누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일단은 선생님 좀 어린 시절 말씀을 좀 나누고 싶거든요. 네네. 바이올린을 어떻게 시작하시게 됐는지 그 계기를 좀 알고 싶어요. 네. 저는 어렸을 때 사실 제 고모부께서 네. 작은 바이올린 학원을 하셨어가지고 아, 네네. 그러세요? 그래서 그냥 악기를 어머니께서 주셔서 그냥 가서 거의 칼싸움하다가 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께서 사실 그거를 저한테 악기를 권하게 되신 이유는 예전에 어머니께서 어느 이제 사석에 가셨다가 김종필 의원님을 네. 뵀었는데 그분께서 이제 기분이 좋으셨는지 악기를 달라 하셔서 바이올린을 하셨었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고 아 남자가 자기 일을 하면서 저렇게 취미로 악기 하나 다루는 거는 너무 의미 있는 것 같다 하셔서 그렇죠. 저에게 권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이게 제 인생을 이제 방향이 바이올린이 될지 몰랐는데 점점 좋아진 거죠.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바이올린을 처음 이렇게 어린 시절에 네. 품에 안았을 때의 느낌이 생각이 나세요, 혹시? 네. 저는 그냥 바이올린이 되게 조그맣고 귀여워가지고 네. 네, 그냥 가서 남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저는 사실 어찌 보면은 혈연 네, 관계잖아요. 그렇죠. 조카시니까. 네, 남들은 열심히 할 때 저는 막 편안히 이렇게 놀고 다니기 이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랬던 기억이 더 강해요. 네, 네, 네. 네. 그러면은 이거를 이게 진짜 내가 바이올리니스트로서 살고 싶다, 음악가가 되고 싶다라고 하게 된 이렇게 결정적인 계기가 혹시 있으세요? 제가 초등학교를 이제 부모님께서 어떤 이제 사립초등학교에 갔는데 거기 교내 콩쿠르에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도 바이올린을 그냥 그렇게 했으니까 어머니께서 그걸 모르시고 내보내신 거죠. 근데 1학년에 딱 2명이 나온 거예요. 어머, 네. 근데 한 여자애가 지금 이제 친구 중에 너무 잘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했는데 어머니께서 지금도 말씀하시길 진짜 쥐구멍에 숨고 싶으셨대요. 제가 이제 연주할 때.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2학년 때 그래도 개인 교습이라도 해서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해서 붙이셨고 저 스스로도 그렇게 해가면서 다음 콩쿠르에 좀 더 나아지고 다음에는 이제 그 친구가 경쟁 이기고 뭐 이런 과정이 재밌고 저도 뭔가 저한테 목표가 생겨서 악기로 이렇게 이뤄내는 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스위스에서 네. 쿠엘만 교수님 네. 밑에서 공부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스위스에서 유학 생활을 하시면서 가장 많이 변화된 부분이 있다면 뭐 인생에서도 좋고 네. 음악에서도 좋습니다. 스위스는 제가 기억하는 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제 인생의 뭔가 삶의 패턴이 좀 달라지고 네. 뭔가 방향이 좀 달라졌던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갔을 때 3년 동안은 너무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다 규칙에 맞춰서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나라였으면 이게 아니랬을 텐데 라는 불만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 여기에 맞춰져 있으니까. 네. 근데 살다 보니까 이게 나 하나라도 이렇게 지키다 보면 한국에서 했던 것들이 불필요하구나. 그런 거를 안 해도 다 같이 이렇게 융합해서 살아갈 수 있구나. 같이 어울려서 그런 걸 많이 배웠고 네. 음악적으로는 스위스가 위치가 사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막 사이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나라의 음악가들의 그런 색깔을 잘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보통 학교 교수님들도 4개국어 하시니까 뭐 논문이나 뭐 수업하실 때도 여러 나라 언어를 하니까 그거를 자연스럽게 예. 배웠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럴까요? 선생님 음악을 이렇게 들어보면 연주를 들어보면 그 밑바닥에 네. 기본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무엇인가가 있는데요. 되게 우아한 곡선의 음악? 그러니까 그거를 좀 이렇게 형상으로 표현을 이미지화하자면 그런 위에 그 우아한 곡선 위에
이런 음악적인 건축물이 세워지는 음. 듯한 느낌을 저는 아,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예, 근데 그게 스위스에서 공부한 영향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이 기본적으로 네. 가지고 태어나신 어떤 성품에서 음. 나오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사실 제가 평소 때 생각하는 것들이 제가 추구하는 것들이 자연스러움이 네.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네. 스스로는 악기할 때도 좀 저희가 말하듯이 아니면 노래했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특히 제가 배웠던 쿠알만 선생님께서 연주를 정말 그렇게 너무 잘하세요. 네. 정말 노래가 끊기질 않고 아, 하시는 그런 걸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저 스스로도. 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걸 느끼는 것 같아요. 선생님의 네. 연주에서. 너무 네. 다행이네요. 자연은 직선이 없다고 주장했던 네. 예술가들처럼 모든 자연은 다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인간만이 직선을 집요하게 집착한다. 그런 말이랑 되게 네, 맞습니다. 통하는 것 같아요. 네, 진짜 정확히, 예, 네. 저도 똑같이 느끼고 있어요. 부드러운 게 정말 강한 거잖아요. 직선은 부러질 수 있지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가 네, 없어요. 진짜. 극찬이시네요. 네, 진짜. 진심으로. 제가 선생님이 있으면 컸다고 말씀드렸죠. 아, 그러니까 선생님 연주를 아, 듣고 아침에 어쩐지 보는데 어제 귀가 엄청 간지럽고 잘 때도 예전에 어떤 인터뷰에서 유학 시절을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질문이 많았던 학생이었다고 하셨었거든요. 네. 기억나세요? 네, 그럼요. 어떤 질문을 많이 가지고 계셨어요? 저는 평소 때 궁금한 게 있으면 꼭 물어봐요. 지금도. 그리고 예를 들면 한국에 이제 유명한 선생님들과 연주할 때 아니면 외국의 해외 좋은 선생님들과 연주할 때 이번이 기회잖아요. 그렇죠. 내가 여태까지 몰랐던 거를 아니면 내가 여태까지 항상 궁금했던 것들을 물어볼 수 있는 기회여서 다 물어보죠. 그리고 무대에서 떨릴 때는 어떻게 하시는지. 근데 누구나 다 떨잖아요. 그럼요. 사실은 안 떤다고 할 수도 없고 어떤 무대는 긴장이 안 됐다가 어떤 무대에 가면 정말 긴장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마다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아니면은 연습을 어떻게 하셨는지. 근데 그거를 좋게 보셨던 분이 실로몬 민츠 선생님이세요. 실로몬 선생님께서도 또 선생님 음악에 대해서 굉장히 그 자연스러움을 네. 타고난 연주자라고 네. 말씀하셨거든요. 사실 선생님과 만남이 여러 번이 있었는데 네. 선생님께서 이제 한 번은 이제 방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레슨을 가서 약간 오디션 같이 보는 자리였는데 네. 애들이 다 실로몬 민츠 선생님한테 배우고 싶어 하죠. 근데 저는 가서 연주를 했더니 이제 선생님께서 좋게 말씀해 주시고 네. 이제 나가야 되는데 제가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이 기회가 이제 없어지면 이제 선생님 못 뵈니까. 그래서 선생님한테 난 항상 당신 연주를 들으면 어떻게 그 G 스트링에서 그렇게 톤이 유지되고 그런 걸 할 수 있는지 너무 궁금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선생님이 되게 무서우셨는데 웃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네. 답을 안 해주셨어요. 그때는 네. 답을 안 해주시고 그날 저녁에 이제 저희 교수님이랑 만나셨나 봐요. 그러더니 이제 저 얘기를 하셨나 봐요. 자기한테 네. 질문한 학생이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는데 그런 걸 네. 동안이 너무 인터레스팅하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 교수님이랑 민치 선생님이 워낙 친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자주 뵙고 뭐 연주하면 이제 방에 불러서 좋은 얘기도 해주시고.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제 연주를 많이 바꿔놓는 계기가 됐던 말씀 중에 너무 제가 겸손하게 연주한다는 거죠. 음악 세계에 너무 하얀색만 가지 말고 어두운 색도 있어야 되고 너가 심사위원들 앞에 나오면 너가 더 당당하게 해야 되고 이런 네. 면들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음악 세계가 항상 밝은 면만 있는 건 아니다. 네, 너가 가끔은 그렇죠. 어두운 사이드에 있는 면과도 부딪혀야 된다. 그때 너한테 그 색채가 있어야 네. 견뎌낼 수 있다. 자기도 그랬다. 그러면 선생님께서도 지금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네. 어떤 질문을 많이 하는 학생들이 네, 있나요? 네 있죠. 많죠. 그러면 그걸 굉장히 네.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대화하는 게 너무 좋고 네. 그 학생들과 그거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그 학생들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했는지 무슨 생각으로 그럼 이런 연습을 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물어보고 학생들이 사실 저한테 안 배우다 이제 처음에 왔을 때는 그런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연습했다. 근데 점점 이제 애들이 공부하면서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또 저는 이렇게 해서 이런 이유가 있어요라고 얘기할 때 결국에 나중에는 사회에 나가서도 그런 이유를 갖고 하는 연주자가 되고 그렇죠. 또 좋은 선생님이 되는 조건으로 누군가가 고민이 있을 때 난 이렇게 생각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자주 이렇게 물어보고 네. 학생들 질문도 많이 해요. 네. 바이올린은 나에게 대변인 같은 존재다라고 하셨었거든요. 네, 그럼 바이올린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이게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요. 네. 좀 어, 추상적인 네. 질문이죠. 그냥 그때 제가 생각나는 걸 얘기하는 걸 수도 있고 네. 누군가한테 제가 준비해왔던 말들을 준비했다가 얘기하는 걸 수도 있고 네.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주도 예를 들면 제가 독주회가 있으면 이거를 내가 이렇게 보여줘야지 라고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을 악기로 이제 표현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가면서 배우기도 하는 거고 그다음에 말을 하다가 실수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좀 뭔가 대화 같이 그렇게 준비하기도 하고 즉흥적이기도 하고 그게 좀 무대인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러면 만약에 바이올린이 지금 없다면 네, 그래서 대변인이 없어요. 네, 직접 말씀을 하셔야 돼요. 네. 그럼 무슨 말씀을 제일 하고 싶으세요? 제 자신. 네, 선생님께요. 제가 아까 악기 케이스에도 이렇게 V 붙이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매일매일 스스로한테 칭찬해주고 긍정적으로 기쁘게 살라 이 네. 말을 해주고 싶어요. 네. 매사에 감사하게. 네. 그러면 다른 분한테는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다른 분들께도 네. 똑같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좀 말씀드렸지만 아팠던 시기도 있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때 돼 보니까 얼마나 이 일상이 감사한지. 그다음에 아팠을 때 이제 음식을 제대로 가려서 먹어야 될 때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일상에서 주어진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닌데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잖아요. 뭐 오늘도 저도 그랬겠지만 그걸 이제 기억하면서 지내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어느 시점부터 내가 내 네. 가치관이 변한 순간이 있잖아요. 네, 혹시나 선생님도 그런 게 있으실까요? 네, 아기 태어나고. 아, 네. 네. 역시. 옛날에는 제가 이기적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첫째고 남동생이 있으면 당연히 부모님이 이제 저한테 해주시고 저는 이제 슈퍼마켓 가면은 제 거 사고 한 남는 걸로 동생 사고 하는데 동생은 항상 반반 나눠서 제 걸 항상 사오는 거예요. 지금도 미안하긴 한데. 그랬는데 그런 이제 삶이었다가 이제 아기가 태어나니까 진짜 이거를 내 거를 이제 덜 하고 나눠주고 내가 좀 더 먼저 일어나서 하고 이런 거 보면 제가 부모님께 받았던 거를 그대로 하고 있는 거죠. 네, 전 둘째 입장이 네. 그러니까 제가 둘째들이 저를 별로 안 좋아해요. 너무 항상 남동생. 네, 남동생. 그것도 다 사진 작가 분 네, 맞아요. 말씀하시죠? 네. 저는 항상 옷을 물려받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게 있었죠. 근데 진짜 저는 둘째 분들이 그러실 것 같아요. 스위스에 동생이 놀러 왔는데 한번 싸웠어요, 대판. 거기 오니까 싸우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소리를 친 거예요. 너 형 마음 알아? 이렇게. 근데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한 번도 뭐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동생이 형은 그럼 동생 마음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게 아주 심플한 대답이었는데 동생의 마음 나 모르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좀 동생과 훨씬 더 좋아지고 원하시는 그게 연주는 그래도 들었는데 그 분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맞아요, 모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네. 알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쵸. 연주자들 보면 네. 어떨까 저 사람이. 네. 맞아요. 네. 그런 거 있죠. 네. 너무 잘하는 사람 보면 쟤는 뭘 먹고 저렇게 잘하시고 이런 것도 있고. 맞아요. 근데 진짜 평범하더라고요. 네, 네, 같이 있어본 선생님들도 똑같이 떠시고. 맞아요. 네. 그리고 제가 그분들한테 많이 느낀 건 그렇게 똑같이 떨고 똑같은 사람이라고 이제 제가 느낀 다음에 무대에 갔는데 그걸 정말 프로페셔널하게 그걸 유지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그게 사실 되게 가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미래 AI도 그건 할 수가 없으니까 음악은 예술은 되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럼 그렇죠. 선생님 막 떨릴 때 음. 그 이제 무대 나가기 전에 그때 음. 어떻게 하세요? 선생님? 바나나를 항상 먹어요. 저는. 정말요? 네, 바나나를 항상 먹고 이유가 있나요? 그게 약간 마음을 아, 가라앉혀주고 테니스 선수들도 아. 그 순간에 이제 네. 에너지를 나게 한다고 그래서 자주 먹거든요. 계속 연습할 때 무대라고 생각하는 건 진짜 많이 시뮬레이션을 하죠. 그다가 그날 되면 이제 떨리면 최대한 이제 화를 느리게 쓴다든지 그런 거를 네. 계산을 많이 해놓죠. 네. 네. 그리고 첫 곡은 그걸 이제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렇죠. 농구 시합을 봐도 1쿼터에 막 서로 막 이상하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알아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뭐 첫 시작에 조금씩 알아가면서 그걸 이제 이겨나가는 그게 또 재밌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네. 그래서 첫 곡은 항상 굉장히 그죠, 그렇죠. 긴장되고 네. 네. 그걸 잘 선정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죠. 네. 네. 선생님 뭐 좋아하는 곡이 있으세요? 선생님의 어떤 성품이나 기질이나 음. 아니면 연주에 맞는 곡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대학교 때까지는 정말 비르투오즈한 곡만 좋아했었어요. 손가락 빨리 돌아가고 테크닉 배우는 게 너무 재밌어서 아 정말요? 예, 테크닉적인 곡만 엄청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2악장들은 한 번도 진짜 쳐다보지도 않을 정도로 그랬는데 변하더라고요. 아, 2악장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막 콘체르토 중간에 나온 노래하는 부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지금은 좀 노래하는 곡들도 너무 좋고 소나타도 너무 공부하고 싶은 게 많고. 네. 선생님 말씀 드리니까 생각이 났는데 저도 학생 때 생각을 해보면 네.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2악장은 그냥 네. 쉬워 하면서 네, 맞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 약간 무시하는 거죠. 그렇죠. 하고 넘어가고 네. 그랬던 그게 것 제일 같네요. 어려운 건데. 사실은 그렇잖아요. 네. 해봤던 무대 중에서 가장 떨렸던 무대가 혹시 있으셨나요? 기억에 남을 정도로 정말 떨렸던. 아, 스위스 공부를 하는데 이제 어머니께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오셔서 비에탄 콘체르토 5번 협연이 들어왔는데 3주 안이래. 그 예당인데. 네. 근데 3주 동안 전 비에탄을 1악장만 조금 해봤거든요. 근데 3주에 이거를 내가 할 수 있나? 근데 그때 이제 주변에 이제 윤소영 씨도 계시고 많은 분들이 막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뭐 어떤 애가 시벨리우스 협연하고 그 다음날 갑자기 체이콥스키 했는데 갔다 와가지고 막 했다고. 네. 막 근데 그게 너무 멋있었던 거예요. 네네. 고민하다 이제 전화를 드렸죠. 한다고. 연습을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하고 제가 한 주는 다른 걸 꼭 했었어야 됐어요. 드뷔시를 네. 그 파벨 베르니코프 선생님한테 마스터 클래스를 받는 중이어서 따로 연습할 시간이 많이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 주에서 10일 정도 엄청 연습을 하고 한국에 이제 왔거든요. 예. 이제 오는 날 이제 지휘자랑 맞춰서 리허설 하는 건데, 하시고요. 예. 근데 너무 정말 이제 떨리셨겠어요. 막상 한다고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걸 외워야 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당 무대로 걸어 들어가는데 진짜 떨리더라고요. 첫 페이지를 제가 마음에 안 들겠어요. 네. 근데 나중에 이제 점차 됐는데 그 무대가 되게 떨렸던 것 같고 어린 나이에.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삼성 그 인재개발원에서 저 리사이트를 열어주셨거든요. 예. 근데 거기는 이제 초대를 하셨는지 그 직원분들도 오시고 하니까 1,100명이 오신 거예요. 제 독주에. 근데 거기가 무대가 엄청 크거든요. 네. 막 진짜 사실 뭐 런던 심포니도 쓰고 하는 홀인데 나가는데 진짜 첫 곡을 하는데 진짜 이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빨리 적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피아니스트도 제가 워낙 친했던 친구고 그 친구 일본 친구였는데 첫 곡 끝나니까 저한테 이제 빨리 두 번째 곡 나가자 그랬더니 저를 잡더라고요. 너 안 떨려? 좀만 이따 나가자고. 세 번째는 슈베르트 퀸텟 할 때, 양성원 교수님이랑 같이 할 때 그때 유난히 이상하게 떨렸던 것 같아요. 그때 사실은 권혁주 그 친구랑 같이 하기로 했었는데 혁주가 일이 있고 조진주 진주가 같이 연주를 하고 뭐 이한나 선생님 해가지고 심주원 씨 다 같이 하는데 통영 그 무대가 굉장히 예민하게 잘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그때 이제 처음 이제 막 한국에 와서 활동을 하는 시기니까 제가 이제 다 좋아했던 연주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긴장은 되는데 그 화를 2악장이 굉장히 느려요. 정말 느리게 저희는 계속 이 화를 쓰는데
떨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정말 떨리는데 그걸 이거 어떻게 해야지? 나 오늘 이제 죽었구나. 이제 큰일 났다. 나는. 그때 진짜 떨려서 별 생각을 다 했던 것 같아요. 이빨도 물어보고 이빨이 물리니까 막 얼굴도 아프고 근데 아직 한마디밖에 안 지났고 팔은 떨리고. 네, 그래서 옆에 이제 이한나 씨 쳐다봤는데 한나도 똑같이 이제 똑같은 화를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들 긴장감이 있으니까. 근데 되게 재밌었던 기억이고. 그 학생들을 가르치실 때의 그 가치관이 있으신가요? 뚜렷한 이랬으면 좋겠다.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네. 네. 저는 우선 제가 배웠던 교수님들께서 제 음악을 많이 존중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어떤 학생마다 다른 성격이 있고 네. 환경이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넌 이렇게 해야 돼. 얘도 이렇게 하니까 그걸 꼭 해야 돼. 여기 콩쿠르 꼭 나가봐. 이런 것도 가끔은 뭐 필요하지만 필요할 때는 그걸 너무 강요하지 않는. 네. 그러니까 이 학생의 상황에 맞게 이 학생이 잘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모든 걸 다 바꾸려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연주자들마다 똑같은 바 연주를 해도 다 그렇죠. 다르잖아요. 네. 카바코스, NS, 그렇죠. 뭐 뱅게르 다 다른 해석을 하듯이 제가 뭐가 맞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존중해주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저는 인품. 네, 애들이 좋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네, 네. 좋은 마음을 갖고 네. 상대방 친구들과 잘 지내고 이러면 결국엔 사회에 나가서도 발린 더 잘하면 좋죠. 하지만 좋은 인성을 가진 아이들이 더 잘 되고 하니까 네. 제가 복 받았다고 느끼는 게 정말 다 너무 착하고 열심히 하고 그런 아이들을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막 내가 1등이야, 2등이야 뭐 이런 아이들도 가르칠 때 재밌지만 그러면서도 남을 무시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없이 그냥 되게 겸손하고 네. 자기 할 일 열심히 하고 이런 친구들을 많이 만나서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클래스 분위기도 너무 좋고. 네. 선생님 음악 외에 어떤 거에 관심 있으세요? 저요. 네. 농구를 진짜 좋아해요. 제가. 그래서 농구 보는 거, 네. 경기 보는 것도 네. 너무 좋아하고 네. 제가 직접 나가서 같이 하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네. 근데 경기를 막 뛰진 못해요. 왜냐면 다칠까 봐. 그래서 그렇죠. 그냥 저 혼자 친구랑 가서 하든지 네, 그렇게 하고 어렸을 때는 농구 시합도 나갔었어요. 아, 네, 그러셨어요? 농구 캠프도 다녀오고. 부모님이 진짜 그런 거는 뭐 이거 하니까 안 돼가 아니라 진짜 많이 시키셨던 것 같아요. 검도도 오래 시키셨고. 그러면 농구 선수 중에 특별히 좋아했던 선수가 있나요? 네, 지금도 좋아하는데 르브론 제임스라고 네. 네, 지금 저보다 한 살이 많으신데 오늘도 경기를 뛰었거든요. 그것도 지금 엄청나게 플레이오프 거의 웨스턴 파이널에 붙고 있는데 그 농구 선수들의 인터뷰를 보고 제가 진짜 많이 느끼고요. 네. 그다음에 새벽 진짜 6시, 7시에 나와서 진짜 저희가 아는 뭐 유명한 선수들이 뭐 코비 브라이언트 이런 사람들도 새벽에 나와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농구도 좋지만 그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본을 보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밖에서 생활도 가족들이랑 너무 잘 지내고 그런 인터뷰할 때도 겸손하게 하고 네. 기자들은 일부러 그걸 하나 이렇게 물려고 그렇죠. 나쁘게 질문하잖아요. 그거를 너무 자연스럽고 제일 좋은 대답으로 하는 걸 보고 많이 느껴요. 정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 지는데 그거를 안고 다시 이겨내고 이런 게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멋진 것 같아요. 테니스도 그렇고. 저 인생에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거기에 들어있네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단순히 운동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렇죠. 되게 되게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팀 우선은 오늘 졌어요. 네. 아, 벌써 경기는 네. 끝났나요? 네, 네. 졌어요. 네. 여기 오면서 좀 봤는데 네. 네. 아, 아쉽게 졌습니다. 네. 참 어떤 분야에서든지 네. 꼭 뭐 1위여서가 아니라 네. 그렇게 유지를 할 수 있는 분들은 네. 확실히 남다른 어떤 부분이 있는 것 네. 같아요. 네. 어떤 뭐 마음을 다스리는 법, 네. 그렇죠? 정말 네. 말씀대로 겸손한 그런 네. 인생의 자세라든가 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음. 그렇게 유지가 될 수 있고 음. 참 그거 하나만으로도 참 존경할 수 있는 네. 그런 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저희 교수님을 보면서 느낀 거는 엄청나게 발린을 잘하시면서도
집에서 아이들과 이제 지내는 시간 이런 걸 되게 항상 잘 따져서 잘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네. 균형 있게 네. 잘 하시네요. 그래서 자기 이름이 더 남길 수 있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안 하냐고 물어본 적도 있어요. 자기는 이 패밀리랑 이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요즘에는 요번에 요만한 고양이 하나 데려와가지고 들어왔어요. 네. 네. 너무 또 그쵸 반려동물이 주는 또 이 정서와 위안이 네, 엄청 진짜. 크죠. 네. 정말 대단해. 네, 정말 사람들과 막 부딪히고 살다가 보면은 네, 정말 순수하고 맞아요. 네, 정말요. 정말 배우는 게 많잖아요. 네. 선생님은 작은 것들을 관찰하고 네. 그것들에 대해서 감정을 담고 받는 거에 굉장히 자연스러우신 것 같아요. 네. 제가 진짜 말씀을 정확히 해주신 게 제가 아기 때도 요만한 돌들을 많이 주워갖고 다녔어요. 돌이 예뻐가지고 어머니는 이제 바지 좀 내려간다고 돌을 맨날 이만큼 그 정도로 네, 많이요? 그러니까 돌이 예쁘면 그러니까 저는 그 조그만 게 좋았는데 그게 이제 조그마한 이제 것도 전 잘 못 죽였는데 네 아들이 어디서 장수풍뎅이 사왔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키웠는데 별로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죽었어요. 저 혼자 약간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 우리 집에 살다가 네 근데 이제 네, 그래서 근데 집에서 이제 저게 문제라고요. 너무 무슨 애가 갔는데 네, 근데 막 발에서 운동했는데 장수풍뎅이 나오고 막 이러는 거예요. 저희는 그런 게 없어요. 네. 다 괜찮아요. 네네. 구매라. 구매라. 자, 그럼 다음 질문으로 갈게요.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 예. 어머님께서 한국 무용을 하셨고 동생분은 또 사진 작가시고 네. 이렇게 가족 간에서 분야는 다르지만 이렇게 예술을 같이 하시면서 굉장히 어떤 유대 관계라든가 혹은 그러니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머니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은 부분이 무언가를 준비하다 어렸을 때 콩쿠르를 막 나가잖아요. 네. 준비할 때는 진짜 정말 엄하게 하셨는데 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진짜 단 한 번도 혼내질 않으셨어요. 제가 얼마큼 노력한지 보셨잖아요. 보셨으니까.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정말 내가 애들을 가르칠 때도 그게 많이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날 네. 당일이나 콩쿠르 결과에 대해서는 절대 뭘 안 해요. 대신 열심히 그런 거 안 했을 때는 얘기를 해주죠. 이제 이런 결과가 올 수 있다. 네. 동생은 사실 원래 광고 회사에 일했었어요. 네. 그리고 중국에 일찍 유학 가서 중학교 때 유학을 갔거든요. 일찍 가셨네요. 그래서 거기서 중국 상해에 있는 이제 복단대라는 데를 나와서 광고 회사에 취직했는데 네.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가 봐도 이 친구가 확실히 예술적인 그게 엄청나게 좋거든요. 옷을 입는 것도 그렇고 감각도 그렇고 어찌 보면 저보다 더 뛰어난 면들이 많은데 어렸을 때 첼로를 하다가 너무 연습을 안 하고 학교에서 제일 못해서 어머니가 얘는 안 되겠다 그만뒀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후회하죠. 왜 난 안 시켰냐 하는데 그래서 그거를 보니까 이런 예술 쪽으로 아직도 자기가 좋아하는 걸 알고 자기가 퇴사해서 하나 스튜디오를 차려서 사진도 찍고 뭐 이렇게 뭐 아티스트들이랑 같이 협업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혹시 선생님 프로필 사진을 네, 제 동생이 찍어줬어요. 근데 굉장히 멋있었거든요. 그 사진이. 네, 잘 찍어주더라고요. 예. 네. 그러니까 선생님의 어떤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는 네. 선생님이라는 사람을 사진만 봐도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은 네. 그런 사진이었어요. 네, 너무 좋았어요. 정말 제가 모르는 남들이 보는 면까지 동생이 이렇게 잘 담아줬던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오히려 이거 써줘 했던 거는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요. 앞으로의 연주 계획 있으시면 들려주세요. 네. 네. 연주 계획이 사실 올해 제가 이제 학교에 일을 하게 돼서 축에 네. 나가시죠. 연주에 그 들어오는 걸 좀 많이 줄인 편이에요. 네. 사실 줄이긴 했는데 네. 8월 15일에 네. 제 독주회가 독주 있으시군요. 네, 있어요. 네, 그래서 프로그램 살짝 여쭤봐도 되나요? 브람스 소나타 네. 3번이랑 그리그 소나타 네. 3번 네. 그리고 그 곡들에 딸린 이제 가곡 그 작곡가들이 가곡했던 걸 바이올린으로 하나씩 하려고요. 네, 편곡된 곡인가요? 네. 그걸 하고 우선 큼직큼직한 거는 뭐
트리오 연주도 있고요. 네. 여름에 그 다음에 10월에 2번의 해변인데 한 번 대구에서 바버 콘체르토를 해변하고 바보요. 네, 그 다음에 10월 또 이후에 예술의 날 11시 콘서트에서 바버 콘체르토 강남 심포니랑 같이 하고요. 연주 많으신데요? 네, 네. 그리고 10월에 그 여수에서 네. 이제 같이 이제 연락이 오셔가지고 퀸텟 예. 퀸텟 하시고. 네, 할것 같아요. 네. 일본 한번 연주 있고. 아, 네, 일본도 케이쇼, 또 네, 다녀오시고. 아마, 네. 네. 지금까지 그랬듯이 굉장히 정말 자연스럽고 정말 진실되게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그런 연주 앞으로도 들려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너무 긴 시간 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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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니,